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모셔왔는데요. 원래 저희 같이 유엔의 큰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려고 기획해봤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어서 아니 괜찮아요. 너무 이게 어색해요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독자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규리 씨가 같이 네. 유엔에서 그것도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흔치 않은 기회였고 최초로 있었던 거거든요. 네. 영광스럽게 규리 씨랑 같이 제가 더 했었고, 영광입니다. 네, 또 그런 인연으로 네. 이렇게 유튜브 제 이야기는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들으셔가지고 요청을 해주셔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규리 씨 얘기도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하면서 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저 오늘부터 언니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그럼 일단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리 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주이고요. 오랫동안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네. 한보이스라는 북한 인권 단체에서 파트너십 리드 네. 매니저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네. 와우. 책도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한국어로는 11살의 유서라는 책. 네. 그 탈북 스토리 이야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북한의 이제 흔히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 그 극심한 식량난 시기에 탈북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엄청 오래전에 그치. 선배님이 그죠. 대선배님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규리 씨 혹시 출생 연도가 01년생. 제가 99년도에 처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리 씨 태어나기 전에. 근데 그때 탈북을 하셨으면 몇 살 때 탈북하셨어요? 그때가 14살. 처음 탈북이 14살 때 99년도. 식량난으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 20년이 되신 규리 것 씨는 그래서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상황을 몰라요. 네.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네.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경험을 하지는 않은 시기이니까. 맞아요. 근데 네. 특히 또 이렇게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네. 제가 살았던 그 환경부터 운더 대한민국 분들은 아오지 하면 잘 아오지 탄과. 아오지 탄과. 네네. 네. 그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시체를 흔히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뭐 장마당에 가면 네. 시장에 꽃제비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처음에는 살아 있는 것 같다가 뭐 그게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다가 보면 뭐 아사하거나 동사하거나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며칠 지나서 죽었는데도 며칠 지나서야 누군가 아이들을 이제 시체를 운반에 가서 뭐 묻어서 졌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며칠 지나서야 그런 시체들이 사라지고 그런 정말 극심한 식량난에 저희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오기 잘 선택하셨다. 뭐 탈북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탈북만이 살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끔 또 탈북하면서 브로커 뭐 도움으로 탈북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브로커한테 줄 돈이 있었으면 아마 탈북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네요. 네,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서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서는 탈북해야만 하는. 그래서 탈북한 케이스인데 저는 오히려 리일교 대사님도 그렇고 규리 씨도 그렇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탈북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탈북할 때는 그냥 삶에 떠밀려서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한 건데 분명 규리 씨는 북한에서도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유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그런 갈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의지가 대단하다.
사실 뭐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마음과 의지는 똑같죠. 근데 또 이렇게 저를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막 아니 진짜요. 어쩔 저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우리는 물론 우리네 삶도 네. 정말 기구하고 네. 생존이라는 음. 면에서 보면 정말 어렵고 극심했지만 네.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로지 본인의 의지와 네. 선택과 그리고 정말 죽음을 각오한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였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지만 그리스는 사는 방법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의지, 더 나은 그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목숨 걸고 탈북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탈북하시는 분들이랑 과거에 저희가 탈북했던 그런 거랑은 마음가짐, 동기,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수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온 기수는 90기예요. 하나 온 기수는 오. 90기죠. 근데 90기. 그때 당시 와. 놀라워요, 진짜. 그리스는 몇 기인 거예요? 전 300기가 넘죠. 아. 300, 몇 기지? 내가? 맞아. 갑자기 기억이. 아니, 저는 네. 처음에 올 때 90기라는 게 앞에 90 이미 그거 이제 저도 89기가 놀라워요. 예. 있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그러면 늦게 언제, 왔구나. 놀라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왔다는 사실에. 근데 지금 300기 이런 분들이 보면 90기도 아마 엄청 빨리 온 걸로 느껴질 것 네. 같아요. 엄청 빠르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오셨다니까요. 세상에 하기 전에 어, 오셨어요. 탈북을 그때 했고 네. 네, 한국에 온 거는 2006년 말. 그래서 어. 2007년부터 정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혹시 생활을 하신 걸까요? 그쵸. 중국에서 한 7년, 8년을 살았는데 네. 여기에서 뭐 저 이야기를 다 풀면 그렇죠. 시간도 네, 길겠지만 짧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이제 겪는 것처럼 네. 그런 어려운 또 과정을 겪었어요. 탈북민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불법 입국 월경자로 이제 취급을 하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네. 뭐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이고 뭐 아이가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가족이 화목하다. 뭐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네. 있으면 중국에 체류를 할 수 있게 이제 네. 해주잖아요. 어느 네. 정도. 그때 당시는 적발되면 탈북자라는 걸 알기만 하면 그냥 잡아서 북송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네. 팔려가는 줄 모르고 네. 중국 남성한테 2,000위안에 고작 2,000위안에 이제 팔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남동생이 태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2,000위안 말이 안 된다. 그죠. 사람이 예. 몸값이 나요? 그게 지금? 그쵸. 몸값인 거고 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좀 싸게 팔려간 케이스이기도 말도 한 안 게 돼, 예를 진짜. 들면 막 17살 이런 되게 친구들은 되게 꿈이 많은 시기에 진짜 어린의 나이인데. 그쵸.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음. 저희 어머니는 적어도 중국 남성한테 시집 가서 살 거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신매매 브로커가 네. 중국에서 살면 중국어도 못해 네. 어린 두 딸이 있어 네. 그러면 정말 설거지 하는 일도 찾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국 남성과 결혼하기를 권한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거에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네. 그 여자의 조언이 그 브로커 인신매매자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외에 이제 막 탈북해온 그 어린 소녀들은 네. 결혼을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지 않죠. 잠깐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북한을 돌아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런 생각으로 탈북을 한 그렇겠죠.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결혼 자체도 강제 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려가는데 그 팔려간 돈을 본인들이 받으면 네. 일부라도 받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또 우리도 뭐 팔려가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이고 너무 마음이 짠하네요. 그런 친구들은 비싸게 음. 팔려가고 나는 중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또 강제 북송을 한 번 겪었잖아요. 네. 살면서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 다 학교 갈 때 밭으로 가서 농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어려움을 진짜 많이 겪으셨네요. 네. 그랬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이제 네. 몽골로 왔거든요. 어. 거기에서 제 또래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17살에 탈북해서 네. 이미 강제로 2번 인신매매를 당하고 출산도 하고 그러다가 어머. 다시 팔려간 네. 집에서 도망쳐서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에 오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친구를 보면서 네. 그때 당시 중국에서의 탈북민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도 하고 네. 아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행운이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강제로 엄마랑 분리돼서 팔려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은 다행이라고 봐야 될 상황이네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참 제 길을 의심하는 게 북한에서 저는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다 보면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열악한 네,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배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다 겪었잖아요. 네. 많은 어려움 겪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을 때 규리 씨처럼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좀 어리버리했어요. 애가. 아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탈북민들이 많이 온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14살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가정 속에서 이제 7, 8년을 중국에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한국에 올 생각을 하셨죠? 맞아. 처음에 왜 규리 씨는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면 네. 지금은 없어요. 규리 씨는 네. 아마 그 교재로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보면 막 미군의 군화를 닦아주는 남조선 어린이 그거 본 아, 기억이 있어요? 나요. 국어 교재 써봤어요. 있었어요? 제가 그냥 알기로는 지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엔 지어졌겠죠.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초등학생 때는 예, 있었구나. 2007년도 그때 제가 공부 아마 했었을걸요? 네. 그때는 있었구나.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아이들을 구해주기 그때는.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오, 그 생각은 안 나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통일 그때가 교육. 김정일 정권. 김정일이죠. 아. 94년 김일성, 김정일 합쳐서. 왜냐하면 네. 초등학교를 언제 갔나요? 제 기억을 네. 되짚어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탈북할 때는 한국으로 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네. 한국이 잘 사는 줄도 몰랐고 아. 그때는 정보가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저는 못 보고 한국 드라마는 노래도. 아예 못 보신 거예요? 네, 그래봤자 뭐 중국 드라마 그렇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에 뭐 사실 한국 드라마가 지금처럼 유포되어 있지는 없었거든요.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 1도 모르고 왔다가 네. 중국에서 살면서 뭐 한국의 트로트 이런 거를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심지어 조선족들이 만든 노래인 줄 알고 들었어요. 영어가 같으니까. 네. 그러다가 서서히 거기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많이 가는 거지. 오. 그리고 보니까 한국 드라마 제가 처음 본 게 가을 동화예요. 가을 동안 재밌죠. 네. 중국 시골에서 그걸 보면 안 돼요. 네. 중국어로 더빙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중독되잖아요. 그거. 보면. 근데 마침 저녁 5시인가에 방영을 했는데 네. 중국 그 네. 메인 방송사에서 거기서 하는 바로 거였는데 이렇게 한국에 TV를 보면서 근데 저녁 시간이고 일찍 저녁을 먹으니까 시골에는 근데 그거를 중국어로 더빙해서 나오는데 울면서 뭐 밥이 안 돼 뭐 이렇게 들고 눈물 입에도 못 넣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온 거지. 근데 그게 한국 드라마라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서서히 네. 알면서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이게 정말 그 매체가 준 영향력이 크네요.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네요, 저희가.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서서히 하는데 솔직히 탈북자잖아요. 중국인들도 한국으로 시집을 가도 네. 정말 차라리 조선족이고 싶다. 네. 한국에 시집이라도 가게. 한국에 시집 가고 싶었어. 왜냐면 나한테는 이제 여성으로서 한국에 네.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불법 체류자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거지. 그래서 7, 8년이 걸린 거예요. 원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한 몇 년 후에는 그럴 네. 마음이 있었는데 특히 한 번 강제 북송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7년째 넘었을 때 지인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결정을 했어요. 저희 엄마랑 제가. 그래서 3일 만에 출발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3일 바로 떠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서의 삶도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었고 한치 앞을 계획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네. 언제 공안에 잡혀서 북송될지 모른다는 그때도 그렇게 북송이 심했네요. 심했어요. 그런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았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한국 가면 이제 탈북민을 이제 뭐 지원해주고 이런 건 일도 몰랐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다 바라지- 모르고 오니까 원래. 그냥 다만 한국 가면 네. 신분이 안정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 가서 그때 당시 네. 한국 가서 좀 안전하게 네. 정말 자유로운 삶을 인간으로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바로 3일 만에 출발을.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1살. 2006년이니까 몇 살인가요? 내가 86년도 생이니까 20살, 21살 이때네요. 되게 젊으신 나이에 그쵸. 진짜 그래도 어린 네. 나이였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정말 멋있게 책도 쓰시고 유엔 인권 무대에서도 영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대본 없이 진짜 북한 대사들을 밟아버리시는. 저도 외우려고 했는데 긴장돼가지고 아이고 까먹어요. 처음에 다 외워서 완벽하게 네, 하시던데요. 앞부분은 외웠는데 이제 긴장될수록 네. 이제 그래서 뒤에는 이제 뭐 보면서, 북한 대사들도 보면서. 다 보면서 하던데요. 뭐.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한국에서 영어가 필수잖아요. 저도 영어 공부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영어 공부를 이젠 다 끝내셨잖아요. 사실 영어 언어는 하나 완성하신 거죠. 뭐 끝내기는 이제 시작이. 무슨 또 이렇게 겸손하세요? 제가 한보이스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 대표님이 네. 미국에서 주로 이제 네. 계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네. 한국에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한 분의 직원이 더 계세요. 근데 저희가 화상으로 회의를 주로 하는데 영어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제가 막 영어로 하다가 뜬금없이 한국어를 막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네. 한국에 계신 다른 직원분한테 죄송하지만 좀 번역을 그분은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뜬금없이 저의 이제 번역 요청을 받으면서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저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영어 너무 잘하시는데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부딪히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앉아서 막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 느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규리 씨 생각밖에 이제 안 지금 듭니다. 2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때는 2년 됐을 때는 뭐 알파벳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 저 알파벳도 모르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노래로 A, B, C, D, E, F, G 하거든요. 그냥 누가 뭐 B 써봐 하면 B를 바로 못 써. A, B, 두 번째가 B. 이런 진짜 그 수준이었거든요. 너무 네, 북한에서도 멋있어요. 초등학교만 네. 다니고 중학교는 한 달밖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도 뭐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으니까. 정말 진짜 멋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멋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서로 띄워주기 하자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하시면서 T라서 뭐 띄워주기보다는 진짜 T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F입니다. 좀 막 그냥 직설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형이라서. 그리고 또 실제 존경스러워요. 저희 선배님들 중에 많이 이제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왜냐면 이렇게 진짜 2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북한에 이제 대한 실상을 널리 알리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해오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고 또 저희가 왔을 때 그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오해와 그런 게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채널을 통해서든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이 그래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왔을 때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래요 고생 많았다 이런 진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규리 씨는 정말 빠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